조효정이 누굽니까? 왜 저렇게 자세히 봅니까? 저 동물에 아마 이 골짜기에서 제일 예쁜 여성일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았나요?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북시텔TV의 정하늘 김강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북한군의 연애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강유씨가 4년 동안 꿀을 빨면서 약초병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정말 많이 했다고 저한테 늘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. 오늘 강유의 연애 스토리 한번 들어보시죠. 북한군에서 연애를 통제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었죠? 북한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. 왜냐하면 군사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, 그리고 군기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연애를 못하게 합니다. 연애를 할 시에는 처벌까지 합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그렇죠. 그런데 17살에 졸업을 해서 27살까지 군복무 하다 보니까 청춘 시절에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. 원래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약초병 생활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군인들은 연애를 못해요. 왜냐면 조건이 안 되거든요.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 군인들은 화장실 가도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. 뭐 중사정지 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보고를 그렇죠. 하고 갔다 와, 이렇게 하면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. 돈? 한 달 월급이 초코파이 한 개 값도 안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연애를 하기가 힘들거나 못합니다.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관장이나 말년 병장들, 그리고 뭐 대대 창고장이나 개별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연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처음에 군대 입대했을 때는 연애 꿈도 못 꿨습니다. 한 끼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살아 돌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연애까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제가 연애를 생각하게 된 건 군복무 1년 지나고 약초병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네, 어느 날 밥을 먹고 나왔는데 중대 군인들이 병력 앞으로 지나가는 한 여성을 없어질 때까지,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. 그래서 선임한테 물어봤습니다. 저 여성이 누굽니까? 왜 저렇게 자세히 봅니까? 저 동물에 아마 이 골짜기에서 제일 예쁜 여성일 거야 라고 대답하지 않았나요? 맞습니다. 저 여자가 제일 이쁜 여자다 대답을 했습니다. 솔직히 그 선임의 말도 맞았어요. 그 골짜기에 여성이 2명밖에 없었어요. 그나마도 한 명은 시집을 가고 그 한 명이 남았는데, 아버지는 초기복무사관이라고 대한민국의 부사관, 직업군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, 어머니는 집에서 술, 담배, 먹을 것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셨습니다. 그 친구는 저랑 나이가 같았는데 재봉을 배워서 군인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제작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.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약초병 생활하면서 다른 집의 약초를 원래 빼돌려서 팔곤 했어요. 그런데 그 여성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.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뭐 술, 담배 꽂고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. 그렇게 들락거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친해졌고 그 친구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. 말도 편하게 하고 한 다음부터는 기승전이었어요. 부모님이랑 말을 편하게 했다고요? 네, 부모님은 당연히 존댓말을 했죠. 네. 그 친구랑 말을 편하게 한 거죠. 그때부터는 진짜 기승전이었던 것 같아요. 군인들이 들락거리는 군인이 진짜 많았어요. 뭐 담배 사러, 술 사러, 그리고 뭐 그 친구 마음에 들어서 들락거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. 뭐 정훈장교들, 뭐 사관장들, 진짜 경쟁률이 대단했죠. 그래서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집에 5시쯤 산에서 내려와서 물을 길어주고 뭐 나무도 패주고 감자도 심어주고 가을도 해주고 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점수를 많이 땄죠. 어머니가 많이 친해진 다음에 눈치를 채셨어요. 아, 얘가 내 딸을 좋아하는구나. 눈치를 채셨어요. 네. 같이 저녁을 먹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. 강희는 고향이 평양이라고 했니?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끝났어요. 네, 식사를 다 끝내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. 친밀 관계 속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집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내일 연대 후방부에서 배급을 주는데 연대 후방부가 30리 떨어진 곳이었어요. 되게 먼 곳이었는데 범순이 혼자 보내기가 좀 위험하고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너 갈 수 있냐고,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. 저는 다음날 약초를 또 캐야 돼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1초 머뭇거림도 없이 당연히 되죠.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서 너무 신났어요. 진짜 아, 내일이 기회다. 내일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대로 돌아와서 밤새 안 자고 고백 연습을 했습니다.
어떻게 했죠? 평양에서 그 상속자들을 보면서 나 너 좋아하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맞아요. 이게 한때 유행이었어요. 아 그걸 또 이걸 평양에서부터 한 번인가 써보려고 했었는데 끝내 못 썼던 그 아. 멘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써야지 생각하고 밤새 연습했습니다. 근데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연대 후방부까지 갔습니다. 가서 배급을 다 타고 뭐 이런저런 일 다 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. 돌아섰을 때는 막 어두컴컴하고 걸어가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 거죠. 아 어두컴컴하고. 네, 산 위까지 올라가서 저기서 쉬면서 고백을 해야지 계획을 짰습니다.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어요. 그 친구가 수건을 줘서 수건으로 뭐 땀 닦고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. 그때 아 지금으로서는 되게 민망하고 아 왜 그딴 고백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때로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. 뭐라고 고백했냐면 범스나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. 했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. 산을. 아 이거 까였구나 생각하고 따라 내려가면서 어떻게 말을 걸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뒤에 태웠어요. 태우고 내려가는데 일이 잘 되려니까 또 빵크가 났어요. 타이어 펑크 났다. 네, 타이어 펑크 났어요. 그래서 또 오랜 시간을 또 같이 걸어갈 수 있었죠. 계속 말 걸어도 말을 안 하더니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. 눈 보니까 물어보셨어요.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. 뭐 이 중간에 딴 데 세가지고 뭐 딴짓한 거 아니죠?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. 아 네. 그러셔도 됩니다. 네. 갔습니다. 네. 가서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아 근데 펑크가 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넘겼고 3일 후에 나갔는데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부모님이 다 없었어요.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런 고백도 이런 갑작스러운 고백도 처음이고 이 고백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굴이 빨개만 졌다.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도 좀 강유 씨를 좀 좋아했던 것 같네요. 그런 느낌이 보여서 제가 고백을 또 한 네. 거죠. 되게 순수했어요. 물을 깃다가 막 손이 이렇게 닿아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런 승산이 보였기 때문에 고백을 했고 3일 후에야 그 친구가 대답을 준 거죠. 군대 지금 2년밖에 금방만 안 했는데 나머지 8년은 어떡하겠네 해서 오탁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오탁을 가든 그리고 전역을 하든 간에 지금처럼 지내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사귀다가 2년 5개월을 사귀고 대한민국 오면서 이별이 된 거죠. 그 아픈 이 생이별을 또 하게 됐네요. 참 너무 슬프네요. 네, 진짜. 영원히 안 느껴집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마음이 아프다고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. 네, 안 아팠어요. 잘 된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 강현 씨는 연애를 했으니까 네. 데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? 데이트 네, 딱 두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. 네, 어떤 것이죠?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. 모든 걸.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랑 아빠랑 뭐 출근하고 부대 일하러 나갔습니다. 그럼 저랑 둘이 있다 보니까 뭐 집에서 TV 보고 밥 먹고 카드 놀이하고 북한의 사살 게임 그런 게임도 하고 하면서 둘이서 네, 그런 데이트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름철이 되면 저희 주변에 임나무 댐이라고 있었어요.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오죽을 써먹었습니다. 깊숙한 곳에서 오죽을 써먹었다.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. 네, 왜냐면 걸리면 네. 군인들의 눈에 걸리거나 장교들 눈에 걸리면 되게 껄끄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좀 안 보이는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뭐 수영도 하고 오죽도 써먹었습니다. 수영도 하고 오죽도 써먹고. 네. 좋네요. 다 했네요. 했어. 네, 다 했네요. 오죽 써먹었다 이 말이죠. 네. 참 부럽습니다. 네. 그럼 하늘 씨는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? 군생활 중에? 이게 또 아픈 데를 또 훅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짬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발그러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제가 또. 네. 그래서 또 연애를 못했습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이제 말했던 것처럼 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짬도 없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연애를 못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럼 뭐 군대 때는 뭐 연애를 못 해보셨으니까 고등학생 때 연애 얘기라도 해주시죠. 꽁 대신 뭐 달기라고. 네. 군대 때 못했으면 또 고등학교 때 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연애사를 좀 말씀드리려면 저는 어릴 적에 축구 선수였어요.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을 많이 꼬시고 다녔고요. 네. 본인이요? 네. 뭐 이런 노래도 부르거든요.
어떤 노래죠? 네, 불러주시죠. 네. 아 이게 또 쑥스럽게 또 네,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학창 시절 나의 동무 정다운 동무 한 책상에 같이 앉아 싸움도 많이 했지. 이제 눈 다 자라 처녀가 되었다고 한마디 말만 해도 앵돌아서겠지 아마도 그에겐 다른 새끼 있는가 봐. 네, 뭐 이런 정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요? 네, 뭐 이 노래를 아예 모르네요. 네, 모릅니다 저는. 네, 뭔 노... 네, 농담이고요. 사실 저는 어릴 적에 5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친구가 있어요. 여자예요. 근데 5살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자랐는데 옆집에 사는 여자였는데 16살까지 같이 자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짝사랑을 했습니다.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좋아지더라고요. 뭐 물론 5살 때부터 짝사랑했다 이건 아니고 한 13살, 14살 이때부터 좀 짝사랑을 하다가 16살에 군에 나오기 전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. 한 1년 전에. 그랬더니 또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또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멘트를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뭐 나 너 좋아하냐 이런 구닥다리 멘트는 안 썼습니다. 저는 직설적으로 남자라면 직진이다. 네,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. 그 야심한 밤에 이렇게 딱 불러내가지고 나온 다음에 네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? 딱 이렇게 했죠.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황당해가지고 눈이 진짜 띵그레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야 가서 공부나 해라 이러더라고요. 네. 엄마 멘트네요. 네, 그래서 아 엄마는 아니요 이거 또 이렇게 그래서 어지간히 싫었나 봅니다. 에이 그건 또 아니죠. 또 한국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. 집으로 돌아와서 아 까였구나. 이게 뭐냐 이게 뭔 꼴이냐 진짜 창피하다 이러고 있는데 네,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한 2-3일 보냈나요?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. 며칠 뒤에 와가지고 아 사실 자기도 그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. 진짜 미안하다. 잘못했다. 이러더라고요. 미안하단 말을 잘 안 씁니다. 그래서 아 잘못했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아 그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고 한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.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북한군에 입대를 하면서 잘 있어라. 기다려라. 10년 금방 간다. 내가 돌아온다. 기다려라. 이러면서 빠이빠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아마 지금쯤은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제 연애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. 뭐 제 연애 스토리를 들었으니까 강요의 또 그 학생 때 연애 스토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학생 때 연애 스토리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많아요. 너무나도 많아요. 아 많다. 뭐 많다기보다는 네. 좀 정성스럽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. 학교 때 연애 얘기랑 대한민국에 와서 했던 연애 얘기랑 비교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게 정말 네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셔가지고 또 드라마의 그 엔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아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또 강유 씨가 북한의 고등학생 때 연애사와 한국에서 연애사를 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북한군 연애 공식적으로는 연애를 단속하지만 몰래 병사들이 숨어서 할 수 있다. 물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적 여유 그런 개별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군인들만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떠냐? 학교 때에도 연애를 못하게 선생님들이 단속을 합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근데 그건 선생님들마다 좀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요. 저희 담임 선생은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. 진짜 너무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연애를 못하게 했고 다른 학급 선생님들은 연애를 해도 뭐 연애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강유 씨는 어땠나요? 좀 다행히도 연애를 해라 이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연애를 혼자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북한군에서 눈치 보면서 군 생활하던 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뭐 편하게 살면서 그리고 또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그 현실이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. 네 언젠가는 또 저희가 한국에서 와서 연애했던 그 연애 스토리와 북한에서 했던 그 러브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희들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